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이상지질혈증 잡아라 건강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얼린 두부, 버섯, 주물럭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메디푸드랩의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밥상이 주제예요. 네네네. 사실 우리나라 중령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상지질혈증인 만큼 되게 흔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식단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칭찬이 정말 많았어요. 네,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상지질혈증 식단 하면은 저콜레스테롤 식단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아마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오늘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바로 이제 왜 이상지질혈증 식단이 저콜레스테롤 식단과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사실 건강한 식단의 일부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틀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6월부터 7월, 8월 벌써 3달째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식이요법 전문기업 메디푸드랩의 대표이자 영양사 실비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이상지질혈증을 잡는 식단인데요. 자, 이상지질혈증은 좀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만성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당뇨, 고혈압하고 함께 이제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이상지질혈증은 이제 특별히 증상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뭐 건강검진을 받거나 피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콜레스테롤 높습니다라는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비로소 내 콜레스테롤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이나 고혈압을 낮추는 식단이나 아니면 혈당을 관리하는 식단이나 그리고 뭐 체중을 조절하는 식단이나 사실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모두 건강한 식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전반적으로 다 건강한 식단이지만 조금 더 이상지질혈증을 이제 예방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있고 매일 사용하는 재료가 정말 보물인데 그걸 우리가 항상 간과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내고 건강기능식품을 사거나 아니면 꼭 병원에서만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비싼 치료식, 요즘에는 뭐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데를 이용하셔도 괜찮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채팅창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그 메뉴는 언두부 버섯 주물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물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사용을 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상지질혈증 또는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 콜레스테롤 높다 다 비슷한 말들인데요. 자, 콜레스테롤이 높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제외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육류죠. 그래서 고기를 바로 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등 여러 가지 육류를 가장 먼저 끊는데, 자, 끊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류를 없애고 나서는 다른 식품으로 반드시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육류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러한 영양소들도 다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류에서 주는 영양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방의 섭취를 낮추면서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우리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고 있는 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식재료고요. 자, 두부는 뭘로 만드는지 다 아시죠? 자,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포화지방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지질혈증, 즉 콜레스테롤을 이제 높이지 않는 그런 음식이고요. 또한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리고 또한 칼로리 낮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낮으면서 단백질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지방의 함량은 낮기 때문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를 한 메뉴는 일반 두부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얼린 두부를 사용을 하죠. 그럼 왜 얼린 두부를 사용할까라는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우리가 두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메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두부 부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부 조림, 두부 전골 등의 이제 요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 두부를 얼리게 되면 사실은 두부의 질감이 조금 더 딱딱하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탱탱한 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볶거나 했을 때 부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요리에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부를 얼리게 되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텍스처, 즉 질감 자체가 변하면서 두부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제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념을 했을 때 굉장히 양념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념을 조금 더 약하게 해도 맛이 충분히 배어나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린 두부는 찌개나 조림, 볶음에 사용하실 때 평소보다 소금이나 간장 또는 다른 양념을 평소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하셔도 기존에 느끼셨던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부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두부 자체의 식감을 어떤 분은 부드러워서 좋아하시지만 어떤 분은 물컹물컹해서 싫어하시죠. 근데 그런 이제 식감이 이제 약간 쫄깃쫄깃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식감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이유로 사실 이제 얼린 두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린 두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이 메뉴를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개발하기 전에는 이거 얼린 두부는 알겠는데 두부를 어떻게 얼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슈퍼 가면 두부를 이제 한 모를 사게 됩니다. 그때 두부를 선택을 하실 때 포장지에 보면 소포제 아니면 첨가제가 없다, 첨가제, 무첨가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샀는데 그걸 잘 못 봐서 샀는데 이제 그런 게 적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포장을 뜯어서 물을 따라 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기에 넣어서 이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한 번에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부를 사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포장지에 첨가제, 무첨가라고 적혀 있는 것을 구매를 하시면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그냥 냉동실로 직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셔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제 넣어두시면 두부가 얼게 되죠. 그러면 얼게 된 것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한 반나절 정도 먼저 냉장실에 넣으셔서 해동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시간이 급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물에다가 그 물 속에 넣어서 이제 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진짜 급하다라고 하시면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해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얼린 두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요. 한 가지 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얼린 두부가 일반 두부에 비해서 단백질이 6배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의 함량이 올라갈까요? 자, 그렇지 않죠. 자, 거기서의 이제 그 문구를 봤을 때는 사실 앞뒤 얘기가 조금 잘라졌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부 자체에 굉장히 수분 함량이 많아요. 그런데 얼린 두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수분을 모두 다 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죠? 당연히 중량이, 즉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 두부가 이만큼이었다고 하면 얼린 두부는 이 정도로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중량을 비교했을 때 단백질이 이제 많아지는 거지
얘가 똑같은 양을 얼렸다고 해서 단백질 양이 무조건 많아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집에서 얼려봤을 때는 200g을 얼리면 얼린 두부 한 100g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g에, 그러니까 두부 100g에 두부 100g에 단백질 한 10g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똑같이 얼린 두부를 100g을 쓰려면 우리가 실제 원래 두부는 약 200g을 얼려야지만 얼린 두부 100g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단백질은 2배가 돼서 20g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도 미디어에서 이제 딱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구만 빼다 보니까 그런 식의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두부를 얼렸다고 해서 얼린 두부 자체의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얼린 두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두부를 썼을 때는 한 모 쓸 것을 얼린 두부를 썼을 때는 2모를 쓸 수 있어서 사실은 단백질의 함량을 조금 더 높여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말이 길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얼린 두부를 그냥 패키지를 뜯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물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얼린 두부를 어떻게 하면 부스러뜨리지 않고 이제 일단 수분을 먼저 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에 접시가 있다고 하시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짜시면 훨씬 더 똑같은 압력으로 두부 물도 더 잘 짜지고 균일하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두부가 뽀송뽀송하게 이제 짜졌죠. 그래서 짜진 두부는 다시 한번 키친타올이 있다고 하면 키친타올에 한 번 더 수분을 닦아주시면 조금 더 탱탱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식감을 이제 얼린 두부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부와 조금 비슷한 질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재료인 두부를 제가 먼저 썰어 볼게요. 자, 한 0.5cm 정도로 썰으시고 지금 썰릴 때도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두부보다 훨씬 더 탱탱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물럭을 할 거니까 본인이 좋아하시는 모양을 써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백질을 드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을 필요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은 약 20g 정도, 한 끼에 약 20g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는 약 60g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그 20g을 두부로 먹었을 때는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가 이제 사실 관건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린 3분의 1모 정도를 드시게 되면 단백질 약 20g 정도를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부에 대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게 두부 버섯 주물럭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느타리 버섯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느타리 버섯은 굉장히 먹으면 감칠맛이 있죠. 그 이유는 느타리 버섯에 있는 글루탐산이라는 그런 영양소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넣게 되면 특히나 이제 버섯 중에서도 이 느타리 버섯은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약간 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볶음 요리에 쓰시면 조금 더 이제 식감을 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질하는 방법은 밑동을 잘라내시고 물에 잠깐만 씻으시면 돼요. 이유는 이제 사실 수용성 이제 영양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오래 담가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빠르게 흐르는 물에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느타리 버섯이 없다 그러면 새송이 버섯을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어떤 버섯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양파인데요. 양파는 집에 대부분 기본 식자재로 가지고 계시죠. 자, 양파도 사실 오늘은 지금 제가 만드는 양은 약 2인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한 4분의 1개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양파도 채 썰어 주시고 그리고 당근
당근도 이제 요 정도 양의 한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썰어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우리가 눈에 좋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비타민 A가 많고 베타카로틴이 많기 때문에 눈에 되게 좋은 영양소인데, 자, 이 영양소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에 볶았을 때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물럭을 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영양소 흡수율이 높은 방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재료를 제가 다 이제 채를 썰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마늘, 그다음에 후추, 통깨, 그리고 참기름 등이 있는데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재료 손질이 덜 끝났네요. 자, 파프리카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할게요. 자, 파프리카는 비타민C의 여왕이라고 불린 만큼 비타민C가 많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C가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고 한데요. 자, 이 비타민C가 두부와 굉장히 영양적으로 찰떡궁합이에요. 왜냐하면 두부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두부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두부에는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철분과 비타민C는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식단이기도 하지만 채식을 하시는 분이거나 비건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의 요구량이 조금 더 높죠. 그랬을 때 철분만 드시는 것보다는 철분과 비타민C 영양소가 같이 있을 때 몸의 흡수율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한 식재료를 같이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거나 아니면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것도 이제 본인이 섭취한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물성 식품을 이제 점점 줄이시다 보면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철분이에요. 근데 이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빈혈 같은 증상,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철분제를 추가로 복용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내가 어떠한 음식을 드셨을 때 비타민C와 철분이 같이 먹으면 우리가 식품 자체의 영양소가 높다는 것과 그것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흡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재료는 합쳐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는 그냥 어슷 썰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손질은 모두 끝났고요. 자, 재료를 볶기 전에 밑간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느타리 버섯을 넣고요. 그리고 지금 얼린 두부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고기 이제 볶기 전에 밑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간장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나트륨 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염 간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염 간장이 한 테이블 스푼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똑같이 같은 동량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사실 우리가 주물럭 할 때 양념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맛술이 있으시면 맛술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사실 고기가 육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맛술이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밑간을 미리 해두는 이유는 양념이 좀 더 고루고루 배고 그다음에 색깔도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야채를 볶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그 시간을 밑간이 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린 두부는 양념이 굉장히 잘 배기 때문에 이렇게 밑간을 해두시면 사실 볶고 나서 특별히 다른 간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나트륨을 좀 줄이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 있으시죠? 나는 오늘 이산지질 혈증, 즉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인데 나트륨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나트륨은 고혈압과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이산지질 혈증, 당뇨 이 세 가지 질병은 심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식단에서도 나트륨을 조금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팁은 제가 일반 간장이 아니라 저염 간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시면 여러 이제 식품회사에서 저염 간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슈퍼 가셔서 이제 그 간장 코너를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적힌 게 저염 간장이구나라고 이제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갔습니다. 보면 저염 간장이라고 대놓고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보통은 뭐 염도를 낮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염 간장이니까 한번 마트 가셨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제가 오늘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고추장에는 나트륨도 굉장히 많지만 당 성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대체하면 나트륨 성분도 뺄 수가 있고요. 당 성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운맛을 내면서도 이제 나트륨과 당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고추장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비율을 예전에는 고추장을 100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50대 50, 아니 60대 40 정도로 비율을 낮추시면 염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은 이제 후추예요. 후추는 우리가 향신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향신료가 들어가면 짠맛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맛을 충분히 향신료가 가지고 있는 향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추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마트 가면 향신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향신료들을 이용을 하시면 짠맛은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볶아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볶을 때 식용유가 조금 필요한데요. 제가 식용유를 안 가져왔네요. 잠시만요. 자, 그 볶을 때 식물성 기름, 뭐 식용유든 식용유든 까놀라유든 뭐 해바라기씨유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올리브유는 사실 조금 다른 점이 낮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기름을 사실 한 테이블 스푼, 즉 밥숟가락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는 야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일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름을 두르고 가장 첫 번째부터 볶아주는 거는 당연히 좀 딱딱한 야채부터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와 당근을 먼저 볶아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그 나트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루에 권장하는 나트륨 양은 하루에 2000mg 이하를 드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염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0mg 이하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숫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이게 얼마만큼인지, 2000mg이 얼마만큼이고 1500mg가 얼마만큼인지. 자, 소금으로 따졌을 때는요. 제가 밥숟가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소금으로 따졌을 때는 요 티스푼이 있죠. 우리가 차 탈 때 만든 이 티스푼 하나 정도가 하루에 권장하는 소금의 양이에요. 저 티스푼 하나를 쓰시게 되면 2000에서 2300 정도의 나트륨을 이제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간장으로 바꾼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게 다 볶아져서. 자, 앞에 그 먼저 볶았던 당근하고 그 양파가 약간 양파가 투명하게 변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밑간을 해놨던 얼린 두부와 느타리버섯을 넣고 살짝 뒤적뒤적 하신 후에 저는 오늘 좀
뚜껑을 덮어둘 거예요. 자, 이유는 뚜껑을 덮어두면 이제 약간 익는 동안에 야채에서 수분이 나와서 더 이상 추가적인 기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의 사용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기름의 사용을 최소한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다이어트, 체중 감량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할 수 있는 저칼로리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불필요한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불을 중간 정도로 낮추고 뚜껑을 덮어서 한 2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뚜껑을 덮어두시면 알아서 이 안에 있는 수분으로 잘 이렇게 타지 않고 잘 볶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다 야채이기 때문에 긴 그 조리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야채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나 탈 수 있으니 한번 뒤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 버섯이 조금 살아 숨쉬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익는 동안 아까 제가 다 얘기를 못했던 이제 나트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금으로 쓴다 그러면 한 티스푼이 하루에 권장하는 양이고요. 만약에 간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걸로 3스푼이 하루에 권장하는 양이에요. 자, 그럼 본인이 이제 그 요리를 하실 때 내가 간장을 얼마만큼 많이 쓰나 소금을 얼마만큼 많이 쓰나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2인분을 만드는데 제가 사용한 양은 요 간장이 요거 하나로 이 밥숟가락으로 1스푼 반을 썼어요. 근데 이 1스푼 반 지금 만든 양은 2명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하루에 이제 권장하는 양은 요거를 3숟가락이니까 한 끼당 1숟가락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걸 만드는데 1숟가락 반을 썼고 이거를 2명이 먹는다고 하면 어때요? 1스푼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쓰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낮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도도 굉장히 낮춘 저염식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리버섯도 거의 다 익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하고 대파하고 파프리카만 넣어서 살짝 마지막에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길게 드려서 그렇지 재료 자체는 뭐 사실 마트에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대부분 있는 재료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 그냥 잘라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다만 두부만 하루 전날 얼리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넣을 게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참기름은 언제 넣으면 가장 좋을까요? 참기름은 이제 그 음식을 하는 중간에 넣는 것보다는 그 불을 끄기 바로 직전이나 불을 끄시고 바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것은 기름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넣고 제가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조금 더 음식의 윤기도 흐르고요. 그리고 맛도 건강도 모두 챙길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2인분인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배는 충분히 불리면서도 칼로리는 굉장히 낮게 가져가요. 제가 오늘 여기에 사용한 나트륨은 간장 1.5 테이블스푼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나트륨이 없는 재료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 칼로리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식재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그런 식재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칼로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만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늘 보리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리에는 사실 이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즉 육류를 좀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의 양을 늘림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는 다 두 가지를 다 했죠. 왜냐하면 고기 대신에 두부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낮췄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야채를 사용함으로써 식이섬유의 양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이제 그 콜레스테롤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갈 때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식이섬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채라고 얕보시거나 아니면 한우 하는데 한우가 아니라 사실 야채를 통해서 조금 더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밥을 2분의 1 공기만 세팅을 했어요. 이유는 두부가 굉장히 포만감을 주고 또 여기에 들어간 야채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밥은 2분의 1 공기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배가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탄수화물 양을 좀 줄였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아주 반 정도를 담아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 즉 동물성 식품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중성지방은 사실 탄수화물 섭취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또는 술인데요. 사실 술은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년 여성분들 중에서 밥, 국, 찌개, 김치, 된장찌개 이렇게 드시는데 중성지방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분들의 식단을 봤을 때는 보면 밥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밥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때 밥이라 하면 쌀밥도 되고 잡곡밥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밥인데 사실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너무 높게 되면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성지방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선택, 쌀밥보다는 보리밥,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더 중요한 건 양의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밥의 양을 좀 줄이는 선택을 했고요. 줄여서 조금 부족한 양적인 부분을 두부하고 야채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같은 것들을 조금 얹어주시면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물럭을 이제 돼지 주물럭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다 쌈을 많이 싸서 드시죠. 그래서 두부, 버섯 주물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쌈 야채들을 여름철에는 굉장히 다양한 야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쌈 야채들을 준비하셔서 같이 싸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야채들을 있는 것들을 사실은 잘게 썰으셔서 같이 담아주셔서 사실 한 그릇 음식처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또 싸서 드시는 거는 이제 손에 묻어야 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또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이런 야채들을 그냥 좀 잘게 썰으셔서 사실 우리가 한 그릇 요리로 만들어 버리시면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꼭꼭 씹어야 돼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음식 드실 때 천천히 드셔라,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습관이 되게 되면 음식 먹는 속도를 낮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단에 보리밥이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빨리 먹고 싶어도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씹어서 어느 정도 잘게 부서져야지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밥을 먹는 속도를 조금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내가 혈당 조절을 해야 된다, 혈당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밥 먹는 속도도 혈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밥 먹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조금 더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때요? 흰쌀밥 먹으면 한 그릇 금방 뚝딱 하죠. 근데 천천히 먹게 되면 어때요? 먹는 동안 내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위적으로 내가 일부러 밥 먹는 속도 늦추기 힘들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메뉴를 조금 더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에 이제 혈당도 조금 더 천천히 올림으로써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식단을 다 담아보았고요. 혹시나 이렇게 드셨는데 조금 더 나는 이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요런 우유 같은 것들, 우유나 두유를 하나 더 이제 그 물 대신에 추가를 하시는 것도 하나 더 좋은 방법인데,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반 우유보다는 이제 요즘 마트에 가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지방 우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우유에 있는 지방 함량을 좀 더 낮춤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는 동안 나트륨을 줄이는 팁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자, 첫 번째는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일반 간장보다는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염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후추나 마늘가루나 이제 여러 가지 향신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맛들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소금의 섭취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자, 하루에 우리가 드셔도 되는 소금의 양은 티스푼 하나 정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3스푼이 우리에게 할당된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메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알찬 내용이 많아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희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임정신님께서 그 저염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네. 보통 저염간장을 마트에서 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집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그냥 간장에다가 물을 조금 타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냥 일반 간장 딱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일반 간장에 물을 타시게 되면 당연히 염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농도가 이제 흐려지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본인이 느끼는 맛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간장을 요만큼이었는데 물을 부어서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럼 저염 간장이 됐는데 내가 음식에는 원래 1스푼을 넣어보니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맛이 아니라서 2스푼을 넣게 되면 사실은 동일하게 되니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양 자체를 좀 맛을 조금 싱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만들다 보면 약간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이런 저염 간장은 사실은 조금 다른 가공법을 쓰기 때문에 맛은 똑같이 짠맛을 주지만 이제 염도를 나트륨을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맛을 그러니까 비슷한 맛을 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사실 이런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맛을 맞추기는 쉬우실 거예요. 요새 집에서도 저염간장 만드는 법에서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저염간장을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도 보니까 다시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다시마 등의 이렇게 감칠맛을 올리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집에서 많이 한번 찾아보셔서 만들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질문이 있을까요?
원두 커피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나요? 그 질문 예전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원두 커피 같은 경우는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게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우리가 아메리카노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원두를 추출해서 먹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커피 콩 자체에도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양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커피를 매일 먹고 거의 매일 먹고 하루에도 두세 잔 그 이상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높이는데 사실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가 필터지를 사용해서 내리는 방법이죠. 드립커피를 하게 돼서 드립커피의 방법으로 커피를 내리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먹는 필터지 내려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맛이 연하다고. 근데 이제 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내려서 드시는 방법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좀 줄이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카페 가면 이렇게 칙 해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또 질문이 있네요. 네. 완성된 음식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상추가 조금 덮어가지고 그러게요.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두부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두부가 되게 길쭉하게 해서 네. 사실은 두부가 얼린 네. 두부가 아니라면 이렇게 모양이 살아있기가 힘듭니다. 물론 맞아요. 하면서 조금 부서지긴 했지만 일반 두부는 이렇게 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얼린 두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에 먹던 메뉴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메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양념을 기존보다 한 20-30% 적게 하셔도 충분히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서 생각보다 그 양념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요. 이게 맛이 날까 했는데 정말 빨갛게 양념이 네. 엄청 잘 되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밑간을 미리 해두게 되면 사실 고춧가루가 고루고루 이제 묻어있게 되고 그게 이제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이제 골고루 색깔도 맛도 되게 됩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이제 더 없으시면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오늘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채팅창에 만족도사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렸어요. 그거 꼭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자 하니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 미국 음식 만나러 갈 거예요. 수제버거랑 토마토 미트볼 파스타 준비했으니까 그날 뵐게요. 오늘도 저희 가나다 밥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